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7시 12분입니다. 제가 6시에 잠깐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눈을 떴는데, NBA 앱에서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데미안 릴라드의 포틀랜드 전격 복귀 뉴스였는데요. 이 소식 빠르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낭만이 미쳤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밀워키 벅스와 이별했던 데미안 릴라드, 포틀랜드와 단년 계약이 아니라 3년 42밀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5-26 시즌, 그러니까 다가오는 새 시즌부터 계약은 시작되고요. 26-27 시즌 복귀 시즌이 됩니다. 지금 아킬레스건이 찢어졌고 지난 5월에 아킬레스건 봉합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25-26 시즌은 뛰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26-27 시즌이 복귀하는 첫 시즌이 될 테고요. 그리고 계약을 맺은 마지막 해 27-28 시즌은 플레이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여름에 FA가 될 수 있고 또 2028년 여름에 자유계약 선수로 풀려나갈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트레이드 거부권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 거부권이 포함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릴라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NBA에서 8년 이상 활동했죠. 네, 그리고 그 해당 팀에서 4년 이상 활약을 한다면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계약 연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루카 돈치치가 8월 2일부터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요 계약 연장할 때, 혹은 니콜라 요키치가 FA로 풀리기 전에 계약을 연장하면 이때는 트레이드 거부권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릴라드처럼 완벽한 FA로 풀려났을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계약을 연장했을 때 트레이드 거부권을 줄 수 있다면 이 트레이드 거부권을 지닌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예시로 브래들리 빌이 워싱턴 위저즈에서 트레이드 거부권을 가졌을 때는 당연히 NBA에서 8년 이상 뛰었고 또 소속팀이었던 워싱턴에서 4년 이상 활약을 했는데, 근데 그때는 사전에 연장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그 당시 브래들리 빌은 지금 릴라드처럼 과정은 다르지만 완전히 자유계약 선수가 됐을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 거부권을 넣을 수가 있었고 지금도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릴라드는 리그에서 얼마 없는 트레이드 거부권을 보유한 선수가 됐어요. 자, 릴라드에게 관심이 있었던 여러 팀들이 있었습니다. 미네소타는 마이크 콘니 주니어의 노세화 때문에 결국에는 그 자리를 누군가로 채웠어야 되는데, 비록 나이 차이는 4살이긴 합니다만 또 릴라드의 몸값이 쌌고 그래서 관심이 있었고, 보스턴 셀틱스도 마찬가지였죠. 이 보스턴은 드루 할러데이가 이적하면서 1번 포지션이 다소 부족했었고, 그리고 제이슨 테이텀과 본의 아니게 타임라인이 맞았습니다. 테이텀도 1년을 쉬어야 되는 시점이었고 릴라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릴라드를 움직일 수가 있었죠. 직접 제이슨 테이텀이 병상에서도 릴라드를 리크루트할 정도로 릴라드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던 팀이 바로 보스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이 연고지가 샌프란시스코죠. 그리고 다리 하나 건너면 오클랜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4대 스포츠 대부분이 다 그냥 빠져버렸죠. 전부 다 빠졌죠. 고향이 오클랜드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는 링크가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마이애미 히트, 늘 이럴 때 포함되는 팀인데, 릴라드가 예전에 포틀랜드에서 밀워키로 가기 전에도 릴라드의 최애 행선지가 바로 마이애미였죠. 하지만 결국에는 친정 포틀랜드행을 결정했습니다. 자, 밀워키로부터 웨이브 앤 스트레치 되자마자 릴라드를 영입하려는 팀 개수만 2자리 이상이었다, 이런 보도가 곧바로 나올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릴라드 본인은 웨이브 되었던 당시 상황에 상당히 만족했었습니다. 첫 번째, 연봉이 전액 보장되죠. 웨이브 앤 스트레치로 자녀 연봉을 전액 수령합니다. 이건 이제 밀워키가 데드캡이 잡히는 거지 릴라드는 손해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관심을 내비치는 팀이 다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본인의 입맛에 맞는 선택이 가능했죠. 그리고 릴라드의 선택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집이 있는 포틀랜드였습니다. 자, 에런 구진 에이전트, 굉장히 능력 있고 그리고 또 유명한 에이전트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데, 릴라드가 웨이브 됐을 때 당시에 어떤 인터뷰를 했었냐면, 릴라드에게는 매우 놀라운 기회다. 첫 번째, 돈을 보장받았다. 두 번째, FA로 풀리게 되면서 다음 팀을 선택할 기회를 얻었다. 세 번째,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집에서 재활할 수 있다. 릴라드가 이혼했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또 아이에게는 또 아빠가 필요한데
본인이 뭐 나고 자란 곳에서 또 릴라드 아빠 입장에서는 정말 청춘을 바친 곳에서 다시 재활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릴라드는 포틀랜드를 선택했을까요? 간단하죠. 포틀랜드가 릴라드의 제2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자, 2012년 1라운드 6순위로 위버 주립 대학을 나온 이후에 포틀랜드의 지명을 받습니다. 자, 이후에 11시즌 769경기 동안 프랜차이즈 스타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23 시즌 종료 이후에 빅딜을 통해서 미러키로 이적을 했었죠. 포틀랜드가 릴라드를 싫어해서 내보낸 게 아니었고 릴라드가 포틀랜드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당장 뭐 릴라드는 우승이 급한데 포틀랜드의 행보는 그렇지 않았죠. 스콧 앤더슨을 뽑았던 그 3순위 지명권으로 트레이드를 해서 즉시 전력감을 얻기를 원했었는데 포틀랜드는 릴라드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냥 뽑아버렸고 결국 언해피였던 릴라드는 팀을 떠나게 되죠. 자, 포틀랜드와 함께했던 첫 11년 동안 릴라드가 쌓은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올스타 7번, 무명대학을 나온 이 단신 가드가 올스타에 7번이나 선정이 됐고요. 놀랍게도 올 NBA에도 7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은 포틀랜드가 11년 동안 무려 8번이었어요. 릴라드가 데뷔 초창기에 뭐 웨슬리 매튜스, 닉 바툼, 뭐 라마커스 알드리지 좋은 선수들과 뛰었었는데 포틀랜드가 그때 팀을 엎은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포틀랜드의 뭐 꼴찌를 예상했을 때 포틀랜드를 멋진 반전 드라마를 썼었고 그런 고초 그 다음에 또 불편한 상황들을 겪으면서 릴라드가 굉장히 강해졌었죠. 그래서 봄농구를 해보지 못한 횟수는 단 3번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리고 포틀랜드 하면 사실 뭐 빌 월튼도 있었지만 누적이 좀 딸리는 편이고 포틀랜드 하면 클라이드 드렉슬러의 팀이었어요. 뭐 그 당시에 같이 뛰었던 뭐 제롬 커시, 뭐 테리 포터, 뭐 버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도 있었지만 포틀랜드의 상징은 드렉슬러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 포틀랜드의 상징이었던 드렉슬러의 득점 기록을 깬 선수가 바로 릴라드입니다. 19,376점. 이렇게 되면 2627 시즌 때 복귀한다면 2만 점을 넘길 가능성이 높죠. 포틀랜드에서만. 그리고 구단 역대 3점 1위 압도적입니다. 2,387개. 그리고 구단 도움 2위 5,151개. 여기에 55 플러스 득점 경기 7회. 이건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합친 횟수인데 압도적으로 구단 1위입니다. 뭐 내일 당장 은퇴한다고 하더라도 포틀랜드는 당연히 릴라드를 영구 결번할 테고 그리고 친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무언가 좀 낭만적인 서사가 있는 거죠. 자, 부상 직후에 데미안 릴라드는 미러키 구단 측에 그때는 미러키 소속이었으니까 포틀랜드로 돌아가서 재활했으면 한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싶다. 라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미러키 일부 조직에서 뭐 반대 의사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를 또 수용하기로 결정했던 미러키였고요. 또 제가 찾아보니까 릴라드의 웨이브 직후에 한 배팅 사이트의 행선지 배당률을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포틀랜드가 1위였더라고요. 네, 이때는 뭐 대부분 아니 할러데이가 있는데 뭔 포틀랜드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고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야, 역시 이 배팅 사이트의 이런 배당률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1위가 포틀랜드였고요. 그 다음에 마이애미, 골든스테이트, 보스턴이니까 다 링크가 돼 있었던 팀이었고 휴스턴, 뉴욕 레이커스처럼 우승 후보 아니면 평생을 그냥 윈나우 팀으로 보내는 이런 클럽들도 다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자, 제가 찾아봤어요. 직접. 어떤 이야기냐면 전성기를 보낸 팀에 돌아가서 마지막 은퇴 시즌을 보내거나 혹은 2, 3년 정도 불꽃을 태우고 은퇴하는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NBA를 보고 나서 이런 낭만이 있는데 라고 제가 느꼈던 선수는 제가 대학교 때였던 2001-2002 시즌에 댄 멀리라는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썬더 댄이었습니다. 백인이었는데 운동 능력 좋고 수비력 뛰어나고 찰스 바클리 옆에서 아주 훌륭한 그 보좌관 역할을 했던 선수인데 1988년 이후에 8시즌 동안 피닉스에서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클리블랜드, 마이애미 거쳤었는데 딱 은퇴했던 2001-2002 시즌에 피닉스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60경기 이상 뛰면서 딱 1년 활약하고 피닉스 소속으로 은퇴하게 됐죠. 그래서 이때는 댄멀리 정말 낭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났습니다. 스카티 피펜이 대표적이죠. 피펜은 1987년 이후에 12년 동안 시카고 소속으로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휴스턴 로켓츠 그리고 포틀랜드를 거쳐서 이제 완전히 뭐 늙어버리죠. 전성기 지나고 2003-2004 시즌
복귀하고 나서 시카고에서 20경기 남짓 뛰고 은퇴합니다. 역시나 본인이 전성기를 보냈던 시카고 소속으로 은퇴하게 됐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론조 모닝이 마이애미와 그런 동행을 이어갑니다. 알론조 모닝은 원래 샬럿 출신이죠. 그런데 뭐 깽판 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샬럿의 그 당시 알론조 모닝, 레리 존슨 전부 다 현역이었는데 동상까지 지어줬었거든요. 근데 그 동상을 그냥 깨버렸어요. 모닝과 이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알론조 모닝의 전성기는 마이애미에서 시작이 됩니다. 1995년 트레이드가 된 이후에 6시즌 동안 활약을 하고요. 그 이후에 뭐 뉴저지, 토론토 거칩니다. 거기서 뭐 거의 태업했었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나서 2004-2005 시즌에 복귀하고 마이애미 소속으로 무려 4시즌 동안 활약을 하고 은퇴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에는 우승도 하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벤 월라스입니다. 벤 월라스 역시도 시작은 디트로이트가 아니었죠. 하지만 빛을 본 건 디트로이트였습니다. 2001년 이후에 6시즌 동안 활약을 했고 2004년에는 챔피언 반지를 거머쥡니다. 클리블랜드도 거쳤고 시카고도 거쳤습니다만 결국 09-10 시즌 복귀 이후에 3시즌 동안 활약을 한 이후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벤 월라스도 역시나 디트로이트에서 전성기를 보냈다 보니까 마지막은 디트로이트에서 마무리를 한 거죠. 자, 그리고 알렌 아이버슨입니다. 아이버슨은 뭐 필라델피아의 심장이었죠. 1996년 이후에 무려 10년 반을 뜁니다. 자, 그리고 덴버 너게츠로 트레이드가 됐고 이후에 뭐 멤피스, 디트로이트 등등을 거치는데 2010년에 은퇴해요. 그리고 은퇴하기 전에 2009-2010 시즌 복귀 이후에 한 시즌 뛰고 NBA에서 은퇴합니다. 그 이후에는 뭐 튀르키예 리그를 가서 프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만 NBA 커리어는 필라델피아에서 시작을 해서 필라델피아에서 마무리한 그런 사례가 됐죠. 자, 그리고 비교적 최근 사례 케빈 가넷이 있습니다. 자, 케빈 가넷은 미네소타의 뭐 외로운 늑대였죠. 1995년 이후에 12시즌 동안 드래프트 되자마자 활약을 합니다. 12년 동안 프랜차이즈 스타로 맹활약을 하다가 결국 보스턴 셀틱스로 트레이드가 됐고 그 이후에 브루클린 네츠를 거치죠. 그리고 나서 14-15 시즌 때 미네소타를 복귀하고요. 15-16 시즌 40경기 살짝 못 미치게 뛰면서 결국 미네소타 소속으로 은퇴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사례는 드웨인 웨이드가 있죠. 네, 드웨인 웨이드는 2003년 이후에 무려 13시즌 동안 마이애미에서 활약을 합니다. 제가 앞서 열거했던 6명보다 데뷔 이후에 가장 길게 뛴 선수가 바로 웨이드였어요. 하지만 펜나일리 회장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사에 화가 나서 결국 팀을 떠났고요. 시카고와 클리블랜드를 거쳐서 마이애미로 2017-18 시즌 때 복귀합니다. 그리고 1년을 더 뛰죠. 18-19 시즌에 은퇴를 하는데 이때 은퇴 시즌 평균 득점이 벤치에서 나왔는데 무려 평균 15점이었고요. 심지어 올스타에도 뽑힙니다. 벤치에서 출전한 은퇴 시즌 선수가 올스타에 뽑힌다? NBA 커리어에서 거의 없었던 일이죠. 그만큼 경쟁력이 훌륭했었고 한때 마이애미를 가장 사랑했다가 마이애미를 미워했다가 결국 마이애미를 애정하는 그림으로 커리어를 마무리했었죠. 이제는 뭐 릴라드가 이 대열에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릴라드는 25-26 시즌을 뛰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26-27 시즌 때 돌아오게 될 텐데 자, 26-27 시즌 예상 로스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물론 2026년 여름에 또 많은 것들이 바뀌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26-27 시즌 때 로스터를 살펴보면 릴라드와 드루 할러데이가 1번을 서로 주고받을 테고요. 그리고 2번은 셰이든 샤프와 마티스 타이블, 서로 뭐 완전히 성향이 다르죠. 샤프는 공격적인 선수, 타이블은 수비 위주의 선수. 릴라드 할러데이도 마찬가지죠. 릴라드는 공격 쪽의 방점, 그리고 할러데이는 수비력이 더 뛰어난 선수고요. 3번이 알짜입니다. 데니 아브디아. 지난 시즌 포틀랜드의 숨은 MVP이자 아주 훌륭한 샷 크리에이터죠. 그리고 백업은 투마니 카마라. 카마라는 피닉스에서 데려온 트레이드로 가져온 선수인데 대박이 났습니다. 2라운드 출신인데. 그리고 4번은 좀 마음이 아프죠. 제라미 그랜트. 그랜트를 어떻게 할 거야? 제라미 그랜트를 지금 팔지도 못합니다. 계약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4번은 키건 머레이와 형제인 크리스 머레이. 그리고 5번은 나란히 2m 18cm의 유망주인 도너반 클링언과 양한센입니다. 물론 로버트 윌리엄 3세와 듀엄 리스가 있을 수 있지만 뭐 둘 다 장기적인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클링언과 양한센의 발전 여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릴라드 트레이드 때 자산으로 쓰였던 드루 할러데이와 카마라, 이 선수는 그대로 지금 데리고 있죠. 그리고 할러데이 딜의 자산이었던
로버트 윌리엄스 3세와 그리고 그 트레이드 픽으로 가져온 데니 아브디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9년 1라운드 픽과 2개 미러키 스왑 픽도 모두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인 즉슨 포틀랜드의 현재도 훌륭하지만 미래도 굉장히 잘 구축해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조 크로닌 단장의 능력에 대해서, 역량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지만 그래도 지금은 낭만과 그리고 실리를 동시에 거머쥐었고 현재도 괜찮으며 또 가까운 미래에도 쓸 수 있는 그런 에셋들이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아침 일찍 일어난 보람이 있네요. 자, 릴라드 포틀랜드 전격 복귀 소식을 다뤘고요. 자, 이번 주말도 잘 보내시고 아무쪼록 날씨에 따른 피해가 없으시길 또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